안녕하십니까. 기능의학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닥터덕입니다. 오늘부터 제가 발간한 두 번째 책 세포 리셋을 저랑 같이 읽어가면서 책에 대한 소개와 비하인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아서 이제부터는 몇 편에 나눠서 얘기가 될 것 같거든요. 이 내용이 좀 방대하니까 이것들을 똑같이 같이 읽을 필요는 없지만 각의 챕터별로 제가 어떤 의미로 썼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좀 더 이제 구독자들이 읽으실 때 좀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처음 시작해서 10페이지에 보면은 세포가 건강해야 우리의 몸이 정상화된다라는 제목인데요. 너무 쉬운 얘기인데 큰 그림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인체가 있죠. 인체에 각각의 장기가 있죠. 눈이 있고 뇌가 있고 간이 있고 신장이 있고 여러 가지 장기들이 또 있을 거고 그 장기들이 모여서 우리 몸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럼 장기를 또 안에 들어가 보면은 그 안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있죠. 그 조직을 또 들어가면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세포가 나오겠죠. 그 세포 속에는 또 뭘로 이루어졌냐? 핵이 있고 미토콘드리아가 있고 여러 가지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들이 있는데 그 성분들도 자기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포 내에서도 자기가 하는 어떤 개별적인 업무들이 다 따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까지 이제 세세하게 들어가서 우리 인체를 공부하게 되는 건데 대부분은 이렇게 큰 그림으로 환자를 보거나 어떤 질병을 바라보는 시각을 의대를 공부하면서는 많이 갖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저도 이제 그런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다 나오다 보니까 공부할 때 메인은 예를 들어서 시험 문제를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왔는데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불편한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이럴 때 이런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검사가 필요하고 이 검사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환자의 진단명은 뭐고 그 진단명이 그렇게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이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것이냐 이런 쪽의 플랜을 갖고서 시험 문제가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너무 익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전문의를 따고 대학에 이제 교수로 임용되기 위해서 전임 강사로 근무하면서 있는 과정에서도 제가 개원을 할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때가 벌써 25년 전인데 그 전에는 제가 대학교에 연구하는 연구 교수로 있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개원을 하게 됐는데 개원에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라는 게 대부분의 의대를 졸업할 때 그렇게 배우고 또 트레이닝 받을 때도 그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대를 가리키는 큰 커리큘럼 안에 어떻게 보면 제약사가 엄청난 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이 제약사 없이는 마치 교육이 안 되는 것처럼 대부분 다 배우는 게 그거니까. 그래서 내과를 졸업하시는 쌤들이 프라이드로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많은 약물들에 대한 어떤 약림 기전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을 섭렵해서 알고 있다라는 것들이 가장 큰 자기의 자긍심이 될 정도의 의대 교육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그걸 놓는 게 기능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기득권을 놓는 거니까 쉽지 않고 대부분의 의사 쌤들이 그나마 일반 환자하고의 어떤 관계에서 기득권을 갖고 있는 거는 그들이 모르는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약물에 대한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약을 처방하는데 제가 처음에 경험했던 거는 개원해서 환자를 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저는 이제 개원하려고 공부했던 의사가 아니고 예방의학 학문이라는 게 기초의학인데 기초의학을 다졌던 의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대 다닐 때 배웠던 거나 인턴에서 트레이닝 받을 때 배웠던 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환자가 오면은 이 환자가 완전히 다 보는 과정에서 완벽하게 분석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한 80명을 진료했으면은 그 환자를 다 보내고 나서 밤 10시, 11시까지 그 환자를 다 뛰어가면서 리마인드 해서 내가 혹시 놓친 게 뭐가 있느냐 또 이 환자는 내가 생각에 맞는지 이런 것들 교과서를 다 꺼내가지고 그때부터 다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차트를 밤마다 리뷰를 하면서 집에를 못 들어갔어요. 6개월 동안에 병원에서 잠을 자면서 진료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6개월 지나고 나서 제 몸무게가 7kg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집중해서 노력을 했다라는 증거겠죠. 그 정도 하고 나니까 이제 거의 루틴화된 비슷한 환자들 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지나니까 이제 다 보여요. 한눈에. 굳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이 그냥 거기서 계속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거예요. 오면은 비슷한 그거에 맞는 약 주고. 근데 그걸 한 1, 2년 쭉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가 보이는 거죠. 뭐가 보이냐면은 감기 환자가 와서 감기약을 줬는데 그 환자는 제가 3일분 약을 줬더니 3일 먹고는 깨끗하게 다 좋아져서 잘 나았대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엔 비타민을 안 먹을 때니까 그렇게 해서 환자를 보다 보니까 나도 감기가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내 증상을 내가 아니까 그 증상에 맞춰서 약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약을 쏙 써가지고 내가 먹는데 나는 일주일이 가더라도 안 낫는 거예요. 약을 써도. 좀 아이러니하죠.
어떤 환자는 그냥 증상만 얘기 듣고 남의 생각을 분석을 해서 나는 대충 약을 줬는데 3일 만에 다 낫고, 나는 내 몸이니까 내가 더 잘할 건데 그에 맞춰서 약을 잘 썼다고 생각하는데도 일주일이 지나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이제 그걸 딱 바라보고는 약이라는 거는 약의 한계가 있고 이 약으로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구나. 거기서 제가 좀 깨달았고요. 그 이후에는 이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병에 걸리지 않는 몸을 만들까, 또는 이 병이 반복되는 문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고지혈증이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받고 나면은 병원에 가시면은 계속 루틴하게 검사하면서 약을 주죠. 이게 치료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먹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 다 죽을 때까지 먹죠. 그러니까 치료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치료제가 아니고 증상 완화제인 거죠. 그래서 그 수만 가지의 약이 몇 가지의 어떤 균을 죽이는 항생제를 제외하고, 또는 균을 죽이는 곰팡이 어떤 항진균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모든 약들은 제약사가 만들 때는 증상 완화제로 만듭니다. 재밌게도. 그래서 이것도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아마 맞을 거예요. 그걸 직접 경험했던 분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들은 거니까. 뭐냐면 제약사에서 열심히 연구하잖아요.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하나 만들면 로열티가 붙기 때문에 러프하게 5년간은 자기만이 독점적으로 팔 수 있는 권한을 줘요. 그러니까 그 약을 판매해서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구조니까 약 하나에 수천억씩 벌 수 있다면은, 그러니까 거기다 투자해서 몇십억, 몇백억을 투자해서 연구를 해서 약을 만들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개발을 잘해서 정말 훌륭한 당뇨약을 개발했어요. 그래서 갖고 왔는데 거의 완치율이 95%?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발매하면 인기를 끌겠죠, 여러분 생각에는. 그러나 이거를 이제 퍼블리시 할지 말지 결정하는 그 전체 컨트롤 타워에서는 반류를 시킨 거예요. 이거 너무 높다. 한 70%, 80% 정도로 만들어 와라. 이러면서 반류를 시켜요. 재밌죠? 여러분 생각에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환상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약업이라든지 의사들에 대한 환상은, 의사는 자기 몸을 다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케어해야 되는 아주 숭고한 사명을 갖고서 일을 해야 된다라는, 또는 이 제약사업이라는 거는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자기 이익보다는 공중의 이익을 위해서 뭘 해야 된다. 이런 얼터구니 없는 환상을 갖고 바라보시는 거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과 또는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지 여러분의 공공위생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약산업에서 약이 얼마만큼 매출을 올릴지에 대한 그런 계획으로 약을 생산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너무나 효과가 좋으면은, 예를 들어서 약을 먹을 때는 효과가 나타나는데 약을 끊었더니 효과가 떨어지더라. 그럼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수익 구조가 최대로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일부러 그러지 않을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뭐 99%의 완치율이 있는 약이 있다, 발매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다 치료되고 약 먹을 사람이 없으면 뭐 어디서 이 수익을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돌아가는 제약 시스템을 제가 다 알고 나서는 이거는 필요할 때는 쓸 수 있죠. 무조건 반대하는 게 아니라 양리작용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이거 갖다가 마치 이걸 많이 쓰면은 뭐 내 몸이 건강해져 가지고 다시는 그 병이 생기지 않는 듯한 그런 환상을 갖고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환자들한테도 제가 항상 얘기를 해요. 여러분한테 내가 드리는 이 약은 지금 먹으면은 그러한 증상은 좋아질지 모르지만 이걸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이 다시는 이 병이 생기지 않는 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몸이 문제가 있으면은 이 병이 반복되겠죠. 그렇게 이해하신다면은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과 체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작게 보면 세포가 건강해야지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 이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제 기능의학에 접근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의 기능의학이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을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첫 번째 장, 세포 어떻게 리셋할 것인가, 영양제로 완성하는 세포 건강, 총 챕터로 9챕터가 있거든요. 요거를 좀 분할해서 한꺼번에 다 하긴 힘드니까 요것도 한 몇 단계 나눠서 진행하고 해서 책으로 읽어도 되는데, 책에 내가 다 쓸 수 없는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얘기해 드리면은 훨씬 더 재밌게 책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인트로덕션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온 국민이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닥터덕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